1층부터 6층까지 동탄호텔 1층부터 6층까지를 이제 용도 변경을 해서 현재는 호텔이잖아요, 그죠? 호텔을 갖다가 의원으로 바꾸려면은 근생으로 바꿔야 돼. 예. 그래서 호텔의 기준하고 근생의 기준이 차이가 나는데 용도 변경할 적에는 이제 상향으로 가기는 어려워요. 상향이라 그러면 이제 호텔보다 더 까다로운 허가 조건인 거죠. 호텔보다 까다로운 건 보통 이제 오피스텔이 호텔이랑 비슷하고 하니까 주거 상품으로 가기는 어려운 거지. 호텔보다 낮은 거는 이제 근린생활 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용도 변경을 하면 된다 해서 이제 검토를 시켰어요. 이제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메타풀 바이오라는 이렇게 정밀 수술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데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장비를 도입을 해서 우리 호텔을 갖다가 생산성 높게 만들면 이거를 매각하거나 아니면 좀 더 임대를 많이 받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그걸 검토를 해서 가능성이 있다. 근데 가능성이 있으면 할 수가 없으면 못하잖아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사업에 대한 가능성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토지나 건물이 구조적으로 아니면 면적적으로 가능한가, 그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사업에 대한 기본 개념은 검토를 해서 이러이러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도입을 해도 좋겠다. 그렇게 이제 검토를 했죠.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면은 건축적으로 이게 호텔인데 호텔을 갖다가 1층부터 2층, 3층, 4층을 얻고 5층, 6층을 바꾸는데 1층은 이제 리셉션이고 똑같이 호텔처럼 2층은 이제 병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3층, 4층, 5층, 4층은 없고 3층, 5층, 6층, 3개 층은 29개의 병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29개의 병실이 있는 게 의원이고 그거보다 이제 많은 거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검토를 했더니 의원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입원실 29실 이하로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갖출 수 있다. 수술실은 외과계 진료 과목이 있고 전신 마취에 의해 수술하는 경우에 갖출 수 있다. 의원은 일정 근린생활시설, 그러니까 지금 호텔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일정 근린생활시설로 바꿀 수 있느냐, 이게 바꿀 수 있어야지 사실은 건축 용도가 바뀌고 용도가 바뀐 것에 우리가 서비스, 메디컬 서비스, 의원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검토를 한 거죠. 제한이 없다. 의원은 해당에 제한이 없다. 건축물을 변경하는 경우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며 숙박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할 경우 하위군이기 때문에, 하위군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제약을 많이 받냐면 대부분 주차 때문에 많이 받아요. 근데 이거는 하위군으로 가면 주차를 늘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검토를 할 적에 주차 대수 검토를 하잖아요. 3층도. 그러니까 주차 대수가 안 맞아갖고 막 많이 못 올리고 이러거든. 그런데 가장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주차 대수 변경을 했는데 주차 대수를 늘려야 돼. 근데 이미 건물을 지어놨는데 새로운 주차장을 만들기도 어렵잖아요. 하는 방법은 있어. 옆에 어떤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거를 장기 임대를 해서 우리가 쓰겠다. 이러면 이제 상위군으로 갈 수도 있지. 그래서 이건 하위군이기 때문에 별도의 주차 시설을 갖다가 도입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법정 주차 대수는 화성시 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라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의 면적은 얼마요? 135제곱미터당 한 대. 보통 이제 상가는 200제곱미터 한 대. 근린은 135제곱미터 한 대. 각 지자체별로 조금씩 달라요. 한 대 면적을 설치하는 규정이 동일하다. 그래서 법규 검토 결과 일정 근린시설과 숙박시설을 건축용도에 따라 검토를 했더니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검토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사업에 대한 개념을 파악을 했고 규모에 대한 거, 용도에 대한 걸 파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을 갖다가 추진할 적에 재무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건축소 허가서는 똑같은 거겠지. 메타풀 바이오는 이제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고, 이제 우리 동탄 쪽에다가 지금 MD 호텔이 임차를 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새로운 임차인을, 그래서 지금 메타풀 CNC라고 메타풀 바이오의 관계회사면 자회사예요. 그래서 이 메타풀 CNC가 사업을 우리 동탄 호텔에 들어와서 새로운 임차인으로 하되, 요런 컨텐츠를 가지고 하겠다. 셀피아 의료생활협동조합 피부줄기세포, 제란법인 코리아에이드는 이제 유방 각성, 아까 암 수술하는 거, AI 메디텔이라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동탄 AI 메디텔 병원, 이름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해외 암 수술 환자나 또 국내 이제 KT라든가 기업의 복지 수준에서 암 수술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꽁스 에스테틱이라고 해서 암 수술하고 회복 기간 중에 이제 피부 관리도 해주겠다, 에스테틱. 그래서 장비는 이제 메타풀 바이오가 글로벌 판권을 갖고 있으며 약 대당 20억 원이다. 그리고 설계도 이제 그려왔는데 수술실을 3개를 둘 거예요. 수술 3개. 왜 3개냐면 2개는 돌아가고 1개는 소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하루에 암 수술이 막 돌아가면은 꽤 많은 사람이 이제 수술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의료 대란 때문에 대학병원도 수술실이 20개가 있으면 가동되는 게 3개밖에 없다고. 다 이제 그 의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대기하다가 암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 꽤 많다. 그래서 나한테도 이거 좀 빨리 수술 받게끔 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코리아 에이드하고 이제 우리 의료 관광을 한다. 그래서 이 코리아 에이드는 이제 재단법인이고 법무부에서 4월에 이제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사장님은 이제 고대병원 초태현 교수고, 이분 이제 의료진들이라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세팅을 해서 들어오겠다. 그래서 코리아 에이드라는 재단법인하고 메타풀 바이오 장비 납품업체, 메타풀 CNC 임차업체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은 예전에 이제 피부 미용으로 해서 중국에서 여러 여행사들이 많이 왔었고, 아랍이라든지 베트남, 동남아시아에서도 많이 와서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피부 미용이 아니라 중국에도 암 환자들이 대기가 무지무지 많아요. 중국에 인구가 많은 만큼 암 환자도 많고, 그 사람들이 병원에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으려면 한 달에 4천만 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3천에서.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은 아예 병원을 못 가, 입원을 못 해. 그래서 중국에 발달되어 있는 게 뭐냐면 한약이에요. 못 가니까 한의학 쓰다가 안 되면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에 있는 사람이 자기들 병원에 들어가도 3, 4천씩 쓰는데 한 달에. 응? 그러면 한국에 와서 진짜 믿을 수 있는, 중국은 중국 사람도 자기 의사를 잘 못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수술하다가 칼이나 가위 같은 거 계속 배는 꼬매는 경우가 많아요. 걔네들이 어떤 생리라는 게 없어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 식의 수술이 아니니까 정밀한 거하고 레이저로 이렇게 수술하는 거니까 장비빨이죠, 장비빨. 장비가 좋으니까 의사 기술이 많이 없어도 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고. 그 셀피아라는 건 줄기세포예요. 셀피아 의료생활협동조합은 지금 저기 선릉 원주로 413에 있는데, 지금 줄기세포 시술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국내에 이제 최대 규모의 줄기세포 시술하는 장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는 상당한 매출이 많이 연간 뭐 한 몇백억씩 매출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암 수술하고 줄기세포로 여러 가지 치유도 하고, 또 피부 미용 관리해주는 꽁샘 에스테틱에서 여기는 압구정동에 있고, 페어런트 세라피, 페이턴 테라피, 스킨케어, 여자들이 좋아하겠죠. 웨딩케어, 결혼할 적에 얼굴에 막 이렇게 하얗게 하더라고. 스킨도 깨끗하게 해주고. 그래서 암 수술하고 회복 기간 중에 줄기세포하고 에스테틱 갖고
진짜 한 20년 젊어진 거지. 응?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겠다. 외국 환자뿐만 아니라 우리 하겠다. 그래서 우리 회사 동탄호텔이 이렇게 멋있게 생겼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고치고 있고 현재 2층에 물 새는 건 어때요? 여름에 좀 비 올 때는 지금 말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비가 안 오면 사실 뭐 또 문제가 없습니다. 식당에 물 새고 뭐 그런 건 없어요? 식당에 그 장마 때는 좀 들어옵니다. 장마 때? 네, 제가 알기로 들어오고요. 장마가 아니면은 사실 물이 새진 않아서 그 내부 설계 새는 건 아니고 외부에서 물이 타고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호텔이라는 게 보통 10년 되면 그 자본적 지출, 캐펙스처럼 자본적 지출이 많이 일어나요. 일단 7년 되면은 배드를 많이 갈아야 돼. 우리 배드 안 갈았죠, 전부? 제가 알기로는 안 가고 있어요. 배드가 이제 이렇게 늘어지거든요. 그러면 예민한 사람들이나 이렇게 관광객들은 그걸 감지를 해서 해요. 근데 내가 봐서는 동탄에 지금 오는 사람들은 그런 관광객들이 아니고 그 주변에 삼성전자 계열사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숙소 겸 이렇게 쓰니까 그런 게 없는 것 같고 가격도 저렴하니까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보통 7년 지나면 호텔이든지 이런 데들은 계속적으로 누워있는 베드는 갈아야 돼요. 그리고 8년, 9년, 10년마다 이제 여러 가지 배관이나 방수나 칠이나 또 외관이나 이런 것들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지난번에 롯데호텔 갔을 때도 뭐 10년마다 한 번씩 이제 자기들 임대기간 10년으로 하잖아요. 그거는 10년 되면 이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건물주랑 협의해서 바꾸는 자본적 지출을 해야만 다시 자기들이 10년을 하는 거지. 그러지 않고는 안 하겠다는 뜻이야. 건물주가 자기 돈 들여가지고 그를 안 하겠다 그러는데 롯데 그때 전화해봤나요? 전화했습니다. 그때 뭐 얼마나 그 자본적 자기들이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대수선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자기들이 공개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저희랑 뭐 메모리라든가 이런 게 계약이 되어 있지 않는데 뭐 비용을 저희들이 공개할 수 없다고 저한테 공개하지 못하는 거 아니고 나가 통화를 했더니 실당 한 방당 7천만 원, 8천만 원 한대. 그 평당 따지면 약 전용 방당 그렇게 하니까 방당 한 7천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7천, 8천. 그다음 공용 면적 따지면 7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 이게 전체 연면적이 얼마죠? 1,800평 정도 되거든요. 1,800평이잖아요. 네. 그럼 1,800평을 롯데식으로 바꾸면 계산을 해봅시다. 1,800 곱하기 700만 원. 126억이 될 것 같아. 이론적으로 사실 다 뜯어고친다고 다 뜯어고친다 그러면 126억이나 들어가야 롯데가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네. 여기다 그렇게 자본적 지출을 때려 둘 수가 없잖아. 그쵸. 네, 그래서 최소한만 들어가서 동탄 메타폴 CNC 쪽으로 이걸 갖다가 잘 영업을 해서 우리는 매각을 하겠다. 여기 우리가 자기 자본 투자가 얼마 돼 있죠? 자기 자본은 저희가 110억 정도가 들어가고 110억 들어가 있잖아요. 네. 대출이 그러면 나머지 180억 중에 나머지 대출이라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건 180억이 들어가고 그래서 취득가는 70억이 대출이고 110억이 이제 자본이 들어가죠. 자기 자본. 그러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ROE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ADR, OCC 계산해서 여기 ROE가 얼마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 봐야 돼요. 네. 그거 알고 있어야 돼. 담당자는 뭐라 해서 프리 캐시 플로우를 짜놔야 된다. 이 프로젝트와 이 자산과 관련해서. 두 번째, ROE를 알아요. ROE를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남하고 얘기할 적에 얘기를 할 수 있어. 딴 데서 와가지고 여기 ROE 얼마지? 물으면 계산해봐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관리하고 있는 자산, SS에 대해서는 프리 캐시 플로우를 짜요. 프리 캐시 플로우를 짜면 그걸 놓고 ROE를 만들 수가 있어. 그리고 IRR도 만들 수 있어. 내부 수익률. 그 내부 수익률은 만들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자산운용사라든가 우리도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잖아요.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 할 적에 기본적으로 현금 분표
현금으로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투자 의사 결정을 하려면 프리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요. 현금으로는 가지고 그래놓고 ROE를 산정을 해요. 근데 이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 놓을 적에 우리가 주택 상품이나 아니면 비주택 상품이 있잖아요. 그러면 비주택 상품은 뭐 상가나 뭐 호텔이나 이런 거고, 주택 상품은 이제 오피스텔이라든가 아파트고,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짤 적에 공실률을 정한다. 대체로 공실률은 얼마 잡을까요? 그거는 사실 이제 공실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100%는 잡을 수 없잖아. 그렇죠. 왜냐면 다 매년 우리가 한 7년계치 보통 5년 이상 7년치 캐시플로우를 짜놓는데 예상까지 3년은 미니멈 3년이고 그 7년 동안 100% 차 있습니다 얘기하면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자연공제는 5% 정도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런 95%로 그러니까 다 찬다는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그건 주택 경우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임대차 계약이 뭐 5년이잖아요. 근데 5년에 중간에 나갈 수 있어. 중간에 임대차 해지하고 그럼 새로 들어온 사람이 상가 같은 경우에 주택이 뭐 내부 뜯어 고치는 게 별로 없어. 집주인이 뭐 도배라든지 약간만 수리해준다는 일주일 정도 청소만 수리해주면 들어온단 말이에요. 상가는 앞전에 뭐 맥주집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맥주집을 그대로 한다는 법이 없잖아. 그럼 뜯어 뜯는다고.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기간도 더리고. 그렇기 때문에 상가 같은 경우 공실을 많이 잡아야 돼. 텀이 있으니까. 교체 텀이 있으니까. 공사하려면 한두 달 가거든. 한두 달 가죠. 거기다가 또 뭐 새로운 임차인이 주택을 빨리빨리 찾을 수 있지만 상가는 그 업종을 할 사람이 없으면 공실이 많이 생기거든요. 상가는 보통 우리가 15% 이상을 잡아요. 그래야지 논리적으로 맞다. 그러면 그런 공실률을 잡아놓은 상황에서 주택은 5%, 상가는 15% 이상 공실률을 잡아놓은 상황에서 ROE를 갖다가 어느 정도 해야 투자를 할 수 있을까? 투자자가 내 돈 대비 내 돈이 100억이야. 근데 여기가 1년에 몇 억 이상이 나와야 내가 투자를 할까? 우리 각자가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고 몇 프로? ROE 몇 프로? 본인이 100억을 갖고 있어. 동탄한테 투자하고 싶어. 근데 뭐랑 비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행에 넣는 거 예금 이자가 있을 거고 채권 사는 거 채권 수익률이 있을 거고 동탄에 넣었을 적에 세 가지 있을 적에 은행의 이자율, 채권 이자율보다는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요거는 배당이니까 배당도 소득세를 낼 거 아니에요? 세금도 발생을 하고 우리가 금융소득은 뭐 일정 부분은 비과세고 그 넘어가면은 과세하고 그 다음에 분리과세로 해가지고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예금이나 채권은 그런 데 있는데 부동산은 그게 아니거든. 종합부동산세 뭐 이래가지고 막 때려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준이 보통은 7%가 넘는다. 7%는 돼야 우리는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따져서 7% 나오는다고 계산해. ROE가. 그럼 내부 수익률은 뭐냐? 내부 수익률은 뭐죠? IRB인데 그 내부 수익률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TV가 영업할 때 할인율이 있었죠. 그건 이제 그거고 실제로 의미하는 거는 내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매달 매년 나오는 금액이 이게 현가했을 때 0이 되는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가 수익률. 그렇죠. 내 돈을 100억을 넣었는데 얘가 한 달에 얼마씩 계속 나와가지고 5천만 원, 3천만 원씩 나와서 이 5천만 원, 3천만 원을 어떤 수익률에 의해서 현가를 딱 시켰더니 이 100억과 동등해지는 수익률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거예요. 간단해. 그 이런 개념이 뭐 복잡하지 않아. 간단해. 그거에 따라서 엑셀로 짜면 되니까. 그래서 그 수익률이 얼마 이상이야지 본인은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자, 내 돈을 100원을 넣었는데 매달 조금씩 나와. 한 방에 돈이 나오는데 조금씩 돈 나오는데 이것이
현재 가치로 바꿔서 그것을 현재 가치로 바꿔서 수익률을 했을 적에 이게 0이 되는 수익률만큼은 그 이상이 돼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 요거는 100억이 한꺼번에 들어가지만 이게 영업이 되면 100억이 사실 한꺼번에 안 들어가도 돼요. 다른 데 대출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응? 그러면 대출 이자율 빼고 이렇게 그걸 가지고 타인 자본을 계산을 해서 내 자본 수익률을 넣어서 그것을 가지고 현가를 해가지고 이게 0이 되는 걸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ROE 같은 경우는 총 내 자본이지만 이거는 이제 타인 자본까지 줬으니까 보통 ROE는 15%에서 나와요. 이게 토탈은 15%가 아니라 4% 후반대밖에 안 나오는 게 저희 임대료를 10억을 받거든요. 근데 작년에 들어간 그 수선료나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한 5억 가까이가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갔네. 네. 거의 매년 5억 들어간다는 얘기야. 이자 비용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한 5억 정도 되면 실제로 남는 거는 한 5억이라는 얘기거든요. NI가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그때 이제 저희가 투자한 거는 110억입니다. 그러면은 한 3% 중후반 이게 정도. ROE입니다. 네, 그 정도 되는. 3% ROE는 3%밖에 안 나온다. 4점 중후반 정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자산을 그냥 우리가 가만 놔두고 이걸 갖다가 영업을 올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럼 배임이야. 우리가 뭔가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아무 노력 안 하고 그냥 경영진 아무 얘기 안 한다고 해서 그냥 내가 손 놓고 담당자가 캐시플로 짜서 자 우리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고서라도 올리고 의견서라도 올리고 이걸 하셔야 돼. 안 하고 손 놓고 있잖아? 연간 5억씩 비용은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은 회사 차원에서 누가 배임을 걸면 걸린다고. 뭔지 아시겠죠? 우리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서 엊그제 결제도 올라왔더만 우리 기흥의 호텔 거기에 대해서 매입 확약서 달라고 하나 보낸 거 있잖아요. 기억하죠? 사실 그거는 독주임이랑 정대리가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공유를 해요. 왜냐하면 그게 공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 그걸 안 보내잖아. 주총에서 매입하기로 결정이 난 사람이야. 근데 아무 짓을 안 해. 주주가 걸잖아요. 네. 대표이사 사임해야 돼. 아니 그래서 철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액션을 쳐야 돼.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마무리를 하든지 중간에 해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노력을 우리가 이런 것도 했고 보고서도 올리고 내가 좀 자료를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놔서 검토를 했고 이런 걸 갖다가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려가지고 경영진이 안 하는 건 어쩔 수 없어. 그건 경영진 책임인데 담당자가 손 놓고 있으면은 그거는 담당자의 문제도 되는 거야. 시키기 전에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대신 검토를 다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다 검토를 했더니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7%, 15% 정도는 기억을 해주라. 다른 기관 어디 가도 그 기준으로 한다. 그 기준으로 대화가 돼야 돼. 다른 애들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 3.5%인데 그 얘기 할 필요 없어. 나 운영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하는 거야. 그리고 IR 한 15% 적어도 한 14%, 15% 남아줘야지 누가 투자할 마음을 가진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염두에 그러면 이건 우리도 ROE나 IR이 안 나오니까 우리 자산을 빨리 매각을 해서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든지 해서 정리를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제 이 매각을 되게 많이 시도를 했다고는 하는데 시도했는데 별로 한 것도 없어. 뭘 했어? 그냥 IM자로 TM자로 뜬다는 그게 아니니까. 그러면 살 사람들하고 미팅도 하고 미팅 자료도 만들어 놓고 회의도 만들어 놓고 막 그런 걸 해야 돼. 아니 이게 매수를 하려고 하는 데가 없다 보니까 제가 딱히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는 거야. 매각을 시키려고. 이걸 매각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얘네들이 나중에 운영을 해서 매입을 한다니까. 그리고 이 비즈니스를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초기에 한 30억은 들어가고
매년 연간 수익이 280억 정도 난다는 거야. 응? 쭉 해서 비용이 80억 빼고, 이건 초기에 개원 자금이 한 30억 들어가고 연간 한 100억 정도 쓰고 한 250억 정도 남는다. 이런 계획을 낸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한 2년간 쌓이면 얘가 280억일 거 아니에요? 응? 280억이 남으니까 2년간 쌓이면 빠른 1년 아니면 2년이면 우리 정부가에다 투자가 기회비용만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궁금한 게 메타진이라는 지금 암을 찾아내는 그런 장비 같아 보이는데 혹시 저걸 유상으로 판매라는 게 있나요? 유상으로 20억에 네. 리스로 이렇게 돼 있지. 팔적에 리스로 팔거든?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를 이 제품을 다른 데다가 저기다 이제 경희대학교 옹골에다 납품을 한다고 하는데 그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무상인 거고 유상으로 납품한 데도 있어. 그리고 그 뭐냐면 렌탈 리스의 책정 가격이 그겁니다. 보통 살짝에 자기 돈으로 다 안 사거든, 의사들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자기 원가 계산해가지고 보통 의료 장비 원가가 한 35%예요. 20억이면은 얼마야? 30%는 얼마예요? 7억? 6, 7억 정도. 그게 원가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영업비용, 마케팅 비용, 금융비용 해서 그 정도 나가요. 그래서 그 정도 책정하는 거는 돼 있는 거고, 이 원가가 맞냐 안 맞냐를 따질 필요는 없어. 그거는 다른 데 리스 되는 계약이나 이런 걸 보면 되니까. 원가를 보려면 우리가 그 엔지니어도 아니고 그러면 장비 가격, 장비 연봉을 따질 필요가 없잖아. 장비는 원가 플러스 마케팅 비용, 금융 비용 이런 거 다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자동차 렌탈할 적에도 다 렌탈 수수료 뭐 다 책정해서 받잖아.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메타세일 여기 액츄얼은 경희대 6개월 무상 구매. 그러니까 처음에 무상을 해줘. 그래서 구매를 하는 거야. 대당 20억. 경희대는 20억이 각 사겠다 해놓고 6개월간은 무상으로 써라.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 뭐 동탄 우리 지금 하려는 거 2대 들어온다고 40억. 뉴키아 치과병원에 2대에서 40억 확정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데 파트너 단대, 의정부, 을지대, 대장면, 필리핀 이런 데다 다 지금 20억이 나오고. 원래 의료 장비는 10배 상당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그 정도 해야 되는 거고. 왜냐면 중간에 유지 보수가 막 들어가거든. 그러면 거의 서비스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면 된다. 2004년에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하겠다. 자기들 비전이 이렇다. 어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여성 유방암을 위주로 하지만 모든 암을 다 한다. 피부암까지. 우리 피부암 걸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수술이 안 돼. 왜 안 될까요? 피부암이 어디가 암인지 몰라. 피부를 다 벗겨낼 수가 없잖아. 근데 이거는 조현대를 넣으면 피부에 있는 피부 암세포만 발광하는 거야. 그러면 공만 레이저 탁탁 떼내면 돼. 우리 티는 떼내지. 그러니까 피부암 수술이 가능해. 일반적인 다른 수술은 CT나 MRI에 찍히지가 않아요.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피부를 다 벗겨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부위에 있는 피부를 못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내가 스타디를 한 거고, 이 메타폴 GNC 했고, 이제, 셀피아 설명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어떤 프로젝트, 사무적 프로젝트 이제 뭘 하게 되면 본인이 맡아서 이걸 다 한 다음에 딱 공유를 하는 게 좋다. 지금은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쪼개서 하더라고. 사업 계획서는 누가 만들고, 수지는 누가 만들고, 기획은 누가. 그렇게 하면 안 돼. 경쟁력이 없어. 다른 데는 혼자 다 해. 수지표서부터 검토해서 사업 계획서, 수지표, 그 다음에 내부 투자 심의까지 혼자 다 만들어. 이거 따로따로 만드는 데가 없어. 그거는 경쟁력이 없으니까 이제 보통 다른 데 그 증권사라든가 IB 쪽에 있는 애들이 오면
사업 제안서가 들어오면 3시간 안에 수집표를 만들어요. 4시간이나 5시 안에 사업계획서 IM 자료를 만들어. 4-5시간 안에. 그리고 1시간 내에 외부에 공문을 만들어. 그래서 아침 일찍 자료가 들어오면 저녁에는 공문이 나가요. 요 정도의 프로세스로 가. 스피드가. 혼자 다 해서. 자료를 다 보고 스타디를 하고 수집표 캐시플로우 3시간 만에 끝내. 응?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만들어. IM 자료를 갖다가 4시간이나 5시간 만에 끝내. 그런 다음에 외부에 공문이 1시간 만에 나간다. 근데 이제 외부에 나갈 적에 그 공문이 법무팀을 돌아야 되는 법무팀으로 갔다가 돌아서 나오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외부는 그렇게 그 속도로 간다. 근데 자기들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대를 하겠지. 아침에 자료를 줬으니까 오후에 공문이 오겠네. 아니 내일 아침에 오겠네. 그런데 만약에 안 와. 각각 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얘가 딜레이 걸리고 제가 딜레이 걸리고 한 3-4일 간다 그러면 얘네들이 일 못하겠네 이렇게 되니까. 뭔지 알겠어요?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내가 여기까지 얼마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뭐가 들어오면 혼자 다 해야 된다. 그게 맞는 거다. 내가 지금 하듯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걸 보여주는 것은 내가 혼자 다 있잖아. 자료가 들어오면 분석하고 검토하고 만들어서 그리고 일부분 자기가 못하는 부분은 그런 거는 사업자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면 돼. 그러면 사업자의 손을 빌리면 좀 수월하겠죠. 이렇게 해서 전부 혼자 만들어야 된다. 왜? 그래야만 본인이 발표를 할 수 있어. 부분 해가지고 발표를 못해요. 그 사람들하고 나중에 와서 미팅을 해야 돼. 내가 만든다고. 발표를 못하는데 누가 할 거야? 다 부분 좀. 아이고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닌데 이럴 수가 없어. 내가 몰라요. 이건 저쪽에서 저기 오징이 만들어서 오징이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럴 수가 없다니까. 그런 얘기다. 그래서 셀피아 브로셔 볼까요? 여기 이제 무릎 관절 주사 이런 것들이 있죠. 굉장히 유명해. 무릎 관절이 이게 한 뭐 보통 2-3천 원 받던 건데 여기가 이제 건강보험 수가를 받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한 600이나 이 정도만 내면 관절염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효과가 높고.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 이제 막바지로 갑시다. 여기는 이제 그런 회사가 와서 하는 거고. 뭐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받고 뭐 다 받았어. 회사 뭐 전화까지도 받았네. 전화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참 이거는 셀피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건축까지 다 됐고 사업 내용 알았고 사업 수지표도 알았고 어떻게 돈이 벌어질까 다 만들었다. 응? 여기까지 왔어요. 그 상황에서 다음번에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시공은 누가 할 거냐?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그 허가는 된다고 했어. 뭐 허가 내는 거 하고 재무적으로 다 됐는데 그럼 공사는 누가 할 거냐? 이게 시공사거든. 하나GMC라고 우리나라에서 그 큰 대학병원의 수술실의 70%를 시공하는 업체예요. 굉장히 좀 지명도가 있는 업체죠. 능력이 있고. 보통 이제 그 대표이사 양력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죠. 그래서 대림에서도 그 현대백화점에서 시설관리도 했었고, 각종 대학병원, 공학과, 교수, 수료 이런 데서 이제 주로 하나GMC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중국에도 진출했고 그런 정도 영역이 있는 거고 여기 쭉 경력이 굉장히 화려해. 그래서 이 회사가 이렇게 수술실 공사를 많이 한다. 이 수술실은 그 외부에 바이러스나 이런 게 안 들어가야 되니까 공조 시스템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액션으로 시공사에 대한 걸 검토를 해보니까 시공사가 우리나라에서 수술실 공사 경험이 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다 할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이 회사 자료를 가지고 한 거지. 그래서 이제 기술 자문 에너지 사업도 있고 회사 속에 여러 가지 특허. 그래서 이 하나GMC는
자기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음압실이라고 있잖아요. 음압실. 음압실이 뭐죠? 그거 예전에 코로나 때 그거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정확하게 뭔지 음압실은 이제 그 외부 공기를 차단해가지고 바이러스, 외부 공기 바이러스가 아예 못 들어가게 만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본인만 이렇게 마스크 잘 쓰면은 감염이 안 되는. 근데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병원에 음압실이 부족했어. 왜냐면 이 사람이 그 병원에 들어가갖고 다 퍼뜨리면 곤란하니까 굉장히 방음이 차단이 돼야 되거든. 그거를 이제 외부 이 컨테이너 음압실 같은 걸 막 만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보건복지부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해서 그런 회사에서 여러 가지 해서 이거 봤죠? 이 자료를. 그래서 얘가 이제 시공을 하는데 우리가 시공하는 것에 두 가지가 있어요. 단순 시공이 있고 턴키 베이스라는 게 있어요. 턴키 베이스라고 들어봤어요? EPC. 턴키 베이스 EPC가 뭐예요? 그뭐 설계라든가 이런 걸 다 한 업체 시공사에서 담당을 해서 그거를 이제 발주자랑 계약을 하는 그런 형식이 통쾌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계와 시공과 감리를 한 회사한테 다 맡겨서 이게 따로따로 가면은 일정이 안 맞거나 뭐 이렇게 그 구조가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정밀한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 기술적인 내용이 많이 가는 부분은 설계와 시공과 감리를 한 업체한테 다 맡겨서 퀄리티 있는 걸 만든다. 단순한 뭐 구조물은 상관이 없어요. 단순한. 근데 저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싱가포르에 가면은 쌍용이 지은 배 모양으로 생긴 그런 건물 있죠. 호텔. 네. 그런 것들은 되게 그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거구나.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 기술적인 몸이 많이 들어가는 거, 일반 시공이 안 되는 거. 요거 같은 경우는 병원 시설이니까 사실은 기술적인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단순 그걸 안 해본 설계사가 그리기도 어렵고, 그걸 안 해본 시공사가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따라서 이 의료시설은 또 보건복지부의 감리를 받아야 되거든. 근데 나중에 엄마에게 공사해놨더니 감리 와가지고 이거 잘못돼서 뜯어 고치세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얘네들이 사전 감리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EPC 턴키 베이스로 한다. 그래서 레보라토리 실험실이라든가 이런 곳에 굉장히 특화되어져 있는 하나 GAC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시공까지는 왔잖아요. 근데 이제 자금의 이제 조달이잖아. 그래서 사실은 병원을 하게 되면 건물주가 인테리어를 다 해줘요. 보통. 그러면 처음 들어. 아니요, 다 해줘.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건물 상가 같은 게 이제 그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메디칼이 들어가면 이제 건물에 대한 가치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런다고 해서 그 병원을 입점을 시키려고 그러면 인테리어는 건물주가 다 해줘. 그리고 건물주가 다 해주고 나서 초기 영업비용 지원도 해줘. 그거에 대해 강본부장님한테도 얘기를 해보셨나요? 강부분야 얘기는 안 해봤지만 내가 그건 좀 잘 알아요. 강본부장님한테도 한번 말씀 드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얘기를 해볼게.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건물에다가 병원을 입점을 시키려고 그러면 병원에 대한 기본 인테리어는 그 병원 사람들이 요구를 하면 그걸 갖다가 병원주가 돈을 내서 보통 한 일반적인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 한 20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건물주가 인테리어를 해서 그 다음에 렌트 프리도 줘. 6개월 렌트 프리를 줘. 왜냐하면 초기에는 이제 환자들이 올 때까지는 영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6개월 이상 렌트 프리 주고 그 다음에 임대료를 받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해요. 병원 프리를 주는 건 원래 주는 그 인터사에 따라 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거는 사실 개인이 지원한다는 게 왜냐하면 이제 병원주가 투자를 하면 그건 자기 자본이 올라가는 거거든. 그리고 한번 병원으로 잘 인테리어를 해놓으면 이 병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와서 또 해요. 무사적으로 위치적으로 괜찮은 데면. 그러니까 병원용 건물은 한번 의료시설로 또 바꿔놓으면 의사들이 주로 교체가 된다고. 다른 걸로 잘 교체되는 게 아니고. 의사 명단은 있으신가요?
저기 있잖아. 조태현 교수. 교수밖에 없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도 다 데려오고. 그거를 확인해야 된다고는 말씀하셨거든요. 조태현 교수님에 대해서 좀 아나요? 저는 모르죠. 명단에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태현 교수님 그쪽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의료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의사들은 되게 자존심이 세요. 그러면 이름을 가리던지 살짝 해서 네, 그러니까 명단을 뭐냐면 하기 조태현 시작해요. 교수님이 책임지고 다 하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죠. 아니 재단법인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 코리아 에이드라는 법인은 예전에 뭐 박 대통령이 하던 그런 거 아니에요? 2014년도에 만들어진 거고 법무부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사실은 의사랑 얘기를 안 해봐서 그렇지 의사들이 자존심이 되게 세. 저는 얘기할 일이 없고 네. 그런 거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는 안 해주시죠. 물어보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의사들하고 나중에 이런 메디컬 일을 하게 되면 의사를 만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자존심이 센 거는 별로 안 궁금하고요. 네. 그냥 목록을 달라는 말씀이죠. 당연히 임차인 리스크는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 뭐 그거 달라면 주긴 줄 거예요. 예. 그건 뭐 요구를 하면 줄 거고. 그래서 보통의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보통 저기 주변의 사례들을 보면 알아. 조사를 해보면.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쪽에 그 메타폴 CNC 같은 경우는 그래서 초창기에는 우리가 전반적인 인테리어를 갖다가 다 해주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원래는 1층부터 6층까지 인테리어 비용을 갖다가 산출을 했더니 38억 정도. 거기는 이제 수술실이 들어가서 수술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들어가거든. 그리고 이제 건물을 갖다가 현장을 시사해 봤더니 옥상 방수라든가 지하라든가 또 군데군데 뭐 이렇게 방수가 안 되는 부분, 그다음에 에어컨이 작동을 안 하는 부분, 그런 것들, 에어컨에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 사실은 이제 여기에 수술을 하고 29개 병실에서 회복을 하면 장기적으로 아까 전에 동영상 봤겠지만 장기적으로 있을 적에는 거기 그 호텔에서 묵어야 되거든. 근데 호텔이 시설이 안 좋고 냄새가 나고 이러면 곤란하니까 그것까지 전반적으로 다 수리를 하자. 이래서 이제 올라갔는데 우리 회사 경영진들이 그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러면 좋아 수술실 이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메타폴 CNC에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반으로 줄었지. 단순히 인테리어 쪽으로. 그리고 위에 이렇게 호텔에 수리해야 되는 건 그냥 동탄 거니까 우리 스타에서 그냥 공사하는 걸로 해서 원래 이제 처음에는 전체적인 걸 다 올 수리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은 메타폴 CNC도 수술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투자를 하고 우리는 그냥 인테리어만 우리 자본적 기출로서 인테리어만 해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구조를 사실 잡고 자본적 지출 인테리어가 자본적 지출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인테리어라고 말씀하신 게 어떤 걸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하려고 하면은 하자에 대한 거는 사실 저희가 비용을 드리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그거 이외에 뭐 본인들이 인테리어를 그 병원을 써서 그걸 하든 아니면 뭐 호텔로 본인들이 이제 써서 뭐 그거에 대해서 병실에 환자가 거의 묵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에 대한 비용은 사실 비용이 좀 이원화돼야 되는 게 사실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이원화돼서 메타폴 CNC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부담을 하고 저희가 해야 되는 하자 보수에 대한 것만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비용까지 저희가 부담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 저희가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없어요. 잘 봐요. 용도 변경이 일어나잖아. 네. 용도 변경이 일어나면 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용도 그리고 변경을 한다는 또 것만 새롭게 네. 의료원 시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용도 변경은 허가 내용이고 그 의료 시설에 맞는 어떤 기준에 맞는 인테리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건물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거는 인테리어를 통해서 허가 변경을 통해서 용도가 변경이 돼서 거기에 따라 인테리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자본주의 지출이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게 되면 네. 그만큼 감정가가 올라가요. 그거는 내가 저번에
감정사하고도 얘기했던 부분. 아니 저도 감정평가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니 저쪽 우리 동탄에 네. 감정하고 있는 그때 감정사가 얘기한 부분이야.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가치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인테리어하고 병원시설 만든 만큼은 감정가가 올라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임대료도 또 더 많이 받게 되잖아. 그게 그 비용을 들였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호텔에서 병원으로 바뀌면 이게 운영을 하다 보면 이제 매출이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걸 산정하는 거 검토되는데 그 그거지. 원가적 기출 40%. 감정사 얘기하는 게 원가적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갖다가 감정가에 안 하게 주는 게 문제가 되는 40%. 그다음에 수익적 지출을 갖다가 20%. 그다음에 다른 부분 40% 이래가지고 100%를 한다. 이게 수익적 지출이 가장 많이 들어간 40% 정도 들어가고요. 거래 사례가 40% 반영되고 원가는 20% 반영되는 걸 상업용 건물은 수익 가치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 중에서 442로 하더라도 제일 많이 보정을 받는 부분은 수익 가치여서 어쨌든 간에 원가가 상승이 된다는 걸 내가 통화를 한 거고 그 원가가 상승된 원가가 투입된 감정가가 올라가는 건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가가 투입됐다는 것만으로는 저희가 감정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운영을 하다가 올라가면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게 이상하잖아. 내가 뭔가를 해서 깨끗하게 만들었어 건물을. 우주인 말은 안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이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아, 그렇지. 그 감정평가 기관이 판단을 하겠지.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안 올라가니까 그러면 내가 그런다고 저희가 돈을 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자 보수에 대한 거는 저희가 비용을 지불을 하는 거는 맞아요. 그거는 이제 내인이 하는 게 맞는데 그거 이외에 자기가 공사를 다 했어. 네. 근데 문이 하자가 센다. 이런 하자가 거 났어. 정도는 저희가 하는 게 맞고 자기들이 공사를 다 했는데 하자가 난 걸 또 그러면 누구 책임으로 하자를 볼 것이냐.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공사를 하다가 뭐 그걸 발견한 거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이 있는 얘기했잖아요. 거고 저희 네. 자, 이게 시장의 어떤 룰이나 관행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관행이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근거가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아, 그럼 케이스를 좀 보여주시면. 찾아봐.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사람들 만나게 해줄 테니까 네네. 물어봐. 누구요? 이름이 뭐예요? 내가 알려줄 테니까 네. 본인이 네. 자 오주임한테도 얘기했는데 담당자라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사실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 떠먹어 달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내가 먹여줄게. 저희는 잘 몰라요. 내가 먹여줄 아, 테니까. 그런 관행이 있다는 거는 모르고 왜냐하면 그리고 음. 그런 관행이 있다 한들 회사 입장에서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 당연히 아닌 쪽으로 본부장님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걸 그대로 방치할 거예요. 이 건물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아니 극단적인 게 판단하는 아니고 그럼 대안을 내놔야지. 나도 뭐 오주임한테 얘기했는데 네. 자 내가 지금 쭉 해왔던 논리적인 이유는 이걸 잘 매각을 하게서 회사의 이득을 말씀해서 배당을 하고 손실을 줄이겠다는 목적이야. 네. 그 목적에서 진행한 거는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대안을 내놔야지. 지금의 방식은 좀 아니야. 아니 다른 대안을 내. 이거 이외에 네. 더 좋고 금년에 5억 비용이 지출했잖아요. 네. 내년에 5억도 또 나갈 수 있잖아요. 네. 어차피 그거는 역사적인 거니까 그럼 매년 5억씩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ROE하고 IR을 해가지고 프리캐시플로 짜봤더니 이대로 가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한번 캐시플로 짜봐. 그걸 짜보고 제가 저는 말씀드리는 게 병원을 하고 이거는 뭐 사실 좋은 추진을 하는 건 되게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근데 그게 병원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임대인 입장이랑 임차인 입장에서 각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는 거고 만약 이제 그 공사 비용 같은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자 보수에 대한 건 저희가 책임을 지는 게 맞고 인테리어라든가 뭐 그 전용에 대해서 발생하는 그런 비용들은 그 메타필 CNC에서 책임을 지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렌트 프리를 6개월을 준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비용이 나가는 부분만큼은 그건 정확하게 가리고 임대인이 좀 봐줄 수 있는 부분은 그 후에 일어나는 우리의 재량에서 법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사실 이 매매 예약이 걸려 있는 걸 저는 알아요. 200억에 뭐 사겠다고 하는 거
그 조건부가 있어서 하신다고 하는 것도 저는 뭐 이해는 되는데, 그래서 그거는 좋지만 이 부분에 이 비용에 대한 거는 명확하게 가리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여기 정영우라는 사람이 병원을 많이 개원을 해줬던 분이야. 내가 그 통화를 한번 해볼게. 내가 여기 짜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통화를 해볼게. 정영우라는 분. 인천에 있는 병원도 개원을 해주고 많이 해줬던 분이야. 자, 우리 저기 원진 잘 들어봐요. SK텔레콤 소리샘 서비스입니다. 음성 녹음은 1번. 호출 번호를 남기시. 인천에 병원 개원했던 사람을 얘기해. 그런 거를 공부를 하면 돼. 통화 중에. 다른 거. 그러니까 적절한 대안을 갖고 와요. 적절한 대안을 찾으면 되는 거고. 찾아봐요. 찾아서 이거는 차선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적절한 대안을 자 우리가 아니면 이거를 메타플 CS 말고 다른 법인을 찾아보면 안 돼요? 그럼 다른 법인을 찾아보든지 그럼 그렇게 본부장님이 다른 법인을 좀 찾아보시면 안 돼요? 나는 여기를 찾은 거고 다른 법인 대안을 그러니까 그렇게 할 오줌처럼 그렇게 할 업체를 찾아. 아니,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업체를 찾아오면은 너무 좋지. 나는 뭐 이게 갖고 싸우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네. 싸우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지금 손실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네. ROE나 IR이 안 되는 거고 앞으로 10년이 가까워져서 계속 수리가 들어가야 될 그런 그 자산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리노베이션해서 팔겠다. 원래 팔겠다는 의사결정이 났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추진을 해왔어. 그리고 해왔던 내용을 알려주잖아. 사실 오중에 했던 일인데 내가 알려주는데 그러면 그걸 놓고 그럼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으면 오지임이 원하는 방법대로 해줄 수 있는 법인이 있으면 그러면 나는 그런 법을 못 찾겠어. 왜냐하면 이 바닥에 생리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자, 인허가도 자기들 책임으로 내고, 응? 인허가 내는 거 쉽지 않아요, 사실 구조적으로.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일부 자기들 병원 시설을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케팅에서 나중에 이거 다 원하는 가격에 사갈 수 있는 법인을 데려오면 좋겠어. 아니,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는 뭐 좋다, 다 좋은데요. 받아들이는 건 좋은데 그러면 그거는 이제 보증이 너무 필요한 거거든요. 보증은 이제 다음에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선별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거의 다 됐어, 그것도 됐어. 근데 그것도 다음에 얘기할 건데 일단은 그러면 그런 법인을 찾아와요. 일단은 나는 그렇게 찾아와주면 난 너무 고마워. 자, 내가 여기 저기 그 다른 법인을 찾자 이런 얘기를 아니 원주인 찾아봐봐. 원주인 얘기했으니까. 예, 사장님. 예, 오랜만이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네. 예, 예. 제가 요새 그 호텔 그 개발하는 업체에 와 있는데요. 예, 네. 저희 건물에다가 이제 병원을 갖다가 입점을 시키려고 그래요. 네, 네. 그 예전에 사장님께서 인천에다가 병원을 만들어 줬잖아요. 그 상가 건물에다가. 예, 예. 그 당시 그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인테리어 네. 비용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누가 냈는지 아니면은 건물에서 낸 거죠? 건물주가 낸 거죠? 네, 네. 그 렌트 프리는 얼마나 줬나요? 여기 렌트 프리는 8개월 받았어요. 8개월 받았죠? 예. 인테리어 비용 근데 그거는 이제 시행사 따라서 네 지원금이 보통 한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보통이고요. 평당 250, 300이죠? 인당 250에서 300.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네네 그래도 이제 보통 250에서 300 정도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받는 돈 갖고 이제 필요하고 보증금 넣고 좀 남기면은 이제 운영비 쓰고 그렇게 하죠. 250, 300 정도 지원을 받고 한 8개월 렌트 프리 받는 걸로 예, 보통 이제 렌트코리도 보통 뭐 공식적으로 하면 6개월
운전 중이신가 보네. 제가 운전 중인데 나 큰일 날 뻔했어요. 아유, 그러면 이따가 통화해요. 괜찮습니다. 다시 통화하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분은 이제 개원을 많이 해주는 사람이야. 한 10몇 년 넘게. 그래서 그거는 여기 얘기하는 250에서 300만 원 지원, 인테리어는 지원받고, 렌트프리도 하고, 그래야만 병원이 들어가. 근데 이거는 사실 개인이어서 이렇게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제 투자회사인데 이 투자를 저희가 한 32억을 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회수 방안이 없으면 저희가 뭘 투자를 할 수는 회수는 영업해서 회수할 수 있지. 여기 보면은 아까 전에 매출이라든지 예상 매출이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은 보증금을 지불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보증보험은 이제 거의 돼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돼가고 있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거는 정확하게 따져야 될 문제여서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누구랑 얘기를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금액을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다음에 또 얘기를 해줄게요. 그 얘기는 뭔지 알겠어요. 그 얘기는 뭔지 알겠고, 그래서 우리가 한 16억에서 17억 우리 돈이 투자되는 걸로 최소한을 줄였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 보증보험이 들어오면 되잖아. 그렇죠. 보증보험의 어떤 성격을 얘기해? 보증 채권자는 누구라고, 채무자는 누구라고, 보증인은 누구라고? 당연히 채권자는 저희죠. 채무자는 거기가 맞는 거고 보증인도 뭐 그거는 뭐 당연히 그 서울보증보험에서 뭐 하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좀 궁금한 부분이 이게 단순히 공사비용 32억, 17억을 줄은 걸 아는데 그럼 17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원상 회복 기간, 원상 회복 공사가 또 있을 거고, 그리고 그거에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의 임대료, 그리고 우리가 새로 임차를 아니 저기는 네, 친절 공사기 때문에 호텔 운영 계속 할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그 원상 회복에 대한 그러니까 뭐 매출이 아, 지금 OCC 얘기를 나서 이제 호텔 매출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호텔을 운영하면서 그 층만 이렇게 공사를 했었잖아. 근데 이게 층이 이원화가 되면, 그러니까 저층부는 병원을 쓰고 고층부는 이제 호텔을 그대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엔디오들로. 그렇지. 그거는 위에 거는 우리 거고 밑에 거 다 우리 건데 얘네들이 임차를 이제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공사하는 부분만 임차를 하는 거고. 얘기가 지금 좀 다른 게 그 건축사에 전화를 했을 때는 본인들이 다 쓴다고 했었어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좀 바뀌었어. 왜냐면 다 쓴다고 하니까 다 쓰고 임대료를 낸다고 해서 전체 공사를 하려고 그랬다고. 네. 근데 이제 비용 문제 때문에 이런 오주인이나 이런 의견 때문에 좀 최소한의 것만 하자. 메타폴 CNC가 들어가는 것도 최소한 우리 것만 하고 거기도 자기들이 직접 돈을 갖다가 수수료만 주다 해서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걸 투자하고, 그러니까 최소한만 여기 우리 밀주도 아까 얘기했던 뭐 개인 회사가 개인이 아니 여기도 지금 회사가 지는 것도 많아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우리 그 최소한한 걸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전체를 안 하고 여기만 하는 걸로 이렇게 바뀐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또 원주민 특공무원은 또 뭐가 있나? 아니 만나게 해줄까? 궁금하지 않습니다. 저기 조태현 교수님 만나게 해줄까? 저는 말고 강분부장님이랑 좀 얘기해 주셨어요. 강호부장님 알아? 조태현 교수님. 아니 그거 말고 그냥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얘기를 안 하셨다고 하니까.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의료 쪽에 일을 했어요. 응? 의료 쪽에 일을 했다고. 여기 오기 전에 한 5년간 했다고. 그래도 의사는 아니시죠? 의사는 아니니까 의료 쪽에 일을 해서 의사들이라든지 간호사들이라든지 병원 개설에 할 적에 어떻게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거기에 이해가 없으니까 이제 원주민처럼 질문할 수가 있어. 당연해. 그럼 나도 알려주는 거야. 원주민도 이참에 잘 알아놓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지금은 그 서울보증은 메타폴 CNC가 보증 채무자가 되지 않고 어차피 우리가 지금 설계 비용이든지 건설비, 이제 보증 얘기하는 금융 얘기하는 거예요. 보증 금융 얘기, 금융으로 넘어간 거지 이제 사업 부동을 잡혔을까. 그 설계 비용이라든가 공사 비용을 메타폴 GNC한테 주니까 턴키 베이스로 준단 말이에요. 채무자는 하고 공사 자체가 허가나
허가나 시공 자체를 하나 GNC, 메타폴이 아니고 하나 GNC지. 네. 하나 GNC로 주니까 실제로 임대 들어올 사람은 메타폴이지만 공사는 하나 GNC가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응? 채무는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죠. 우리 건물에. 근데 그 공사비가 누구한테 가냐면 메타폴 CNC로 가는 게 아니잖아, 돈이. 건물로 가되 건물에 가는데 그것이 누구한테 가냐면 허가와 공사를 하는 메타폴 하나 GNC 앞으로 가잖아. 그래서 하나 GNC가 보증 채무자가 되고, 응? 그리고 저기 메타폴 CNC는 이제 임차인이니까 임대에 대한 내용이니까 한다면 우리가 선투입되는 금액에 대해서 보증을 해줄 의향이 있다. 이게 나왔고 지금 현황은 하나 GNC하고 메타폴 CNC하고 그다음에 협의를 하고 있어. 그 협의가 잘 되면 서울보증의 보증은 그럼 메타폴이 임대를 잘 안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중간에 그만둔다든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투입된 허가 비용하고 공사 비용은 서울보증에서 대지급해 주는 거죠. 대신에 대지급을 해주면서 이제 그것을 하나 GNC 쪽에다가 얘기를 하겠죠. 이런 식의 얘기가 지금 오고 있는 중이야. 그 성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제 아까부터 사업 검토 뭐 해서 시공사 검토 이제 비용에 대한 절충 거기에 대한 보증까지 왔잖아요. 응? 그렇게 온 거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제 내가 혼자 진행을 했는데 앞으로는 여러분도 어떤 사업이 오면 이렇게 나처럼 그런 절차로 검토를 하시면 된다. 그리고 오주임은 동탄을 맡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안 가려면 이와 유사한 대안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저는 이걸 안 간다는 건 아니고 안 가도 돼. 근데 이렇게 안 가려면 이 조건에 하는 업체를 찾아와야 돼. 이거는 사실 내가 결정한 거라기보다는 경영진에서 추천한 부분이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경영진에서 추천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문제가 없게끔 이렇게 진행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것을 갖다가 하기 어렵다면 담당자 입장에서 그거 걸만한 대안이 대안을 제시를 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저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저희는 보증만 받으면 아무런 해서 여기서 들어와서 1억을 낸다고 하면 좀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인수를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면 근데 저희 인수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는지는 저는 사실 의문이긴 합니다. 그거를 판단을 누가 해야 되나? 본인이 캐시플로 갖고 판단해야 돼. 아니 제가 그 메타폴 CNC는 잘 봐요. 우리가 건물을 팔려고 하는 입장이고 상대는 사겠다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 상대가 사겠다는 의향을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잖아. 제가 받은 자를 근데 내가 이자들은 다 줬잖아요. 이자를 갖고 본인이 궁금하면 캐시플을 짜보든지 프리 캐시플을 짜든지 진짜 주변에 어떤 그 영업 실적이라든지 봐서 되는지 안 되는지 본인이 짜봐야 되는 거고. 저희가 팔아야 되는 금액은 200억이라고 대부분 다 컨센서스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는 거고 제가 궁금한 거는 상대방이 그 금액을 사줄 수 있느냐라는 사줄 수 있잖아. 영업에 한 1년에 280억씩 남는다는데. 그렇지만 나는 반만 본다 이거예요. 1년에 140억만 남아도 2년 280억이란 캐시가 생기니까 200억대를 살 수 있겠다. 나는 그렇게 본다는데. 저 캐시플로를 내가 검토를 해보면 가능한 수치라고 나는 판단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임대료를 1억만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렌트 프리를 하든가 그거는 판단을 하되 잘 봐요. 우리는 이게 파는 게 목적이잖아. 응? 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임대료가 괜찮게 나온다면 사실 그렇게 팔 이유도 없거든요. 자, 이 사람들도 자기가 안에 투자를 해. 보통 일반적으로는 다 이렇게 해주는 입장에서 들어가는데 자기들이 투자를 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렌트 프리도 없어. 다른 데 들어가면 렌트 프리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임대료를 과도하게 요구할 수가 없고 그 임대료는 경영진들끼리 서로 협의된 가격이야. 그러면 경영진들 협의된 가격에 대해서 더 받아야 되겠다? 나중에 더 받으면 되죠. 1년 뒤에 더 올리든가. 초창기에 이렇게 하는 거는 서로 공정하지 않아.
초창기에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영업을 해서 시장을 얘네들이 개척하는 입장이잖아. 그럼 완전히 내가 갑질하는 거지. 영업을 하고 도와줘도 문제인데 그 도와주는 이유는 렌트 프리야 8개월 얘기했잖아. 거기도 굉장히 넓어 29개 병실 의원급으로 만들었다고. 250, 300만 원을 지원을 하면서 돈을 공사하게 하라고. 평당 지원을 하면서 렌트 프리 8개월을 주면서 그래도 오십시오라고 하는 게 이 시장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렇기 생각했을 때문에 때 자, 고집만 해결이 상생을 가야 돼. 상생을 가야 되는 거지. 우리가 저 사람이 영업을 잘해야 우리 물건 잘 사줄 수 있잖아. 근데 보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캐시플로우 거기서 보내주면 캐시플로우 받게. 아니 서울보증하고 이제 협의하고 있으니까 원래 32억인가 뭐 얼마 전체 공사하는 것을 다 빼고 그 또 메타볼 CNC가 수술실 공사는 자기들이 하기로 했어. 그냥 인테리어 1층부터 뭐 6층까지인가의 내부 인테리어 어차피 물세고 하니까 우리 해야 돼. 어차피 물세고도 계속 5억씩 나가잖아. 아니, 그게 비용의 명목이 인테리어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하차보수 비용이 돼야 되는 잘 봐. 용도 변경이 일어나잖아. 인테리어라니까 하자가 아니고 우리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하자를 다 정리를 하는 거야. 5억씩 들어가면 3년이면 15억 들어가잖아요. 3년 동안 저거 세워두면 그 돈 그대로 들어가. 아니, 인테리어랑 하자보수는 다른 기준이어서 그거를 지금은 싹 바꾼 거니까 그 안을 단순히 뜯어 고치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병원처럼 다 바꾼다. 일단 그건 어차피 내역서를 보면은 내역서 정리 내역서를 줄 거잖아요. 그럼 그거 보면은 알 수 있을 내용일 것 같습니다. 턴키 베이스가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공이 그걸 우리가 하나하나 검증하는 게 아니고 네. 업체한테 다 맡기는 거라니까. 아니 근데 어쨌든 발주자는 저희잖아요. 돈이 나가는 어느 정도 비용이 지불되는 것도 저희기 때문에 확인은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확인을 하되 턴키 베이스를 다시 공부를 해요. 어떻게 하는지. 턴키 EPC는 설계 허가 이거는 받지만 모든 결정권을 넘긴다고요. 결정을 넘기는 건 알겠는데요.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에서 그 어떤 내용을 그러니까 내역은 충분히 나오겠지. 확인할 당연히 수 그거는 있으니까요. 설계 동료도 올 거고 뭐 나오겠지. 그렇지만 그 비용에 대한 총괄적인 걸 여기가 책임을 져. 허가도 책임을 지고 공사 완공도 책임을 지고 의료기관으로서의 그 인허가에 문제 없게끔 하는 것도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그런 기술적인 그거는 부분이 이제 뭐 그 공사 업체에서 기술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턴키를 맡기는 거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면 아무나 한다 뭐 못한다 이런 걸 따지자는 건 아닌데요.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내역을 좀 보자면 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보증 서울 보증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협약서 저번에 이제 줬잖아요. 저는 받은 게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봐 보시면 말을 많이 해서 물 좀 바꿀 테니까 읽어보세요. 아니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아니 지금 읽어봐. 지금. 저희 가서 앉아봤자 언제 읽을지 모르고. 저는 읽어봅니다. 자, 읽어봐. 여기서 한번 읽어보자. 나도 읽어봐야 되니까. 내가 한번 쭉 읽어봤는데, 자, 소리 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좀 크게 좀 해서. 읽어봐요. 소리를 내서 읽어봐. 소리를 내서 읽어봐. 나도 듣게. 소리를 내서 소리 내서 읽어봐. 그냥 읽어봐 들어보지. 아니, 읽어봐요. 소리 내서 나도 좀 듣게.
내가 좀 힘들어서 그래. 줄기세포 업체 등 입점 예정 법인도 업무 협약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스트레스 매치와 메타플 CNC만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 되는 구조인지요. 밑에도 계속 이거. 네, 메타플 CNC는 2024년 10월 18일 셀프의 의원과 지사계산 및 줄기세포 치료 정비 및 피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오늘 메타플 CNC에 대한 셀프의 의원은 그 신뢰가 있어 이에 이뤄진 것입니다. 스트레스 매치와의 업무 협약은 메타플 CNC와 당사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셀피아 의원은 업무 협약에 들을 필요 없습니다. 단 메타플 CNC와 셀피아 의원과의 업무 협약서는 첨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3조 가항이 뭔가요? 그냥 이런 거야. 네, 마스터리스 계약 부분에 대한 구체화 및 협약서는 추후 예약 매매 내용이 그래도 업무 협약안에 명시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마스터리스 공개하게 들어가야 할 내용입니다. 그동안 상호 간에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입사와 협의하여 본 계약 체결을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3번은 또한 마스터리스 정보의 지시 조건 철수의 내용인데 이 부분은 조건 철수 당사 손해 여부에 따라 손해 내용에 대한 상대방의 보완 요구칙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텔의 일부를 병원으로 임대 변경 시 부동산 가치의 상승이 예상되고 병원 임대는 신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리치사의 손실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 운영사인 메타플 CNC에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될 것입니다. 별점의 행위 투자 항목의 총액이 약 74억인데 자금력에 대한 객관적 입증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사의 임대보증금 내역은 없어 보입니다. 행위 투자 항목에서 보증금이 빠진 것은 아직 마스터리스 조건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장사인 엑시언그룹 대주주가 20억 및 코키아 치과그룹 병원에서 30억의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수술방 및 음압시설은 메타플 CNC가 투자를 하고 장비 등은 대부분 리스로 이루어집니다. 업무 협약의 주요 골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메타플 CNC에서는 호텔의 온도 변경을 전제로 국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족계 투자 예측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진행 경험을 보더라도 메타플 CNC의 책임 부담 여부는 자금 증빙 또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 읽어야 돼요. 끝까지 얼마 안 남았어. 제가 지금까지 1시간 동안 들었어. 1시간 동안 내가 떠드는 사람을 생각해서 읽어. 절차상 수도 변경 측에는 시간을 정한 경우 상대방이 먼저 자금 증빙 시 추후 임대차 및 마스터리스 본 계약 체결 시 반환을 하는 조건으로도 아이디어 드려봅니다. 연말에 점점 가까워지는 관계로 공무원 인사이 등을 불리하게 전환할 수 있으니 가능한 용도 변경 신청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하려는 것입니다. 메타플 CNC 입장에서 지가 메디컬 레선스로 용도 변경을 할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기 때문에 신뢰를 바탕으로 동안 용도 변경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도 변경 경우 실비 개념입니다. 통상 용도 변경 컨설팅의 경우 건축상업 실비를 포함 별도의 전문 컨설팅 용역비가 지급되어야 하는데 그 업무를 메타플 CNC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도 변경 실비는 건물주인 리치사에서 부담하고 추후 마스터리스 계약 시 메타플 CNC와 논의하여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편이 일을 풀어가기 수월할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사는 보증서가 제일 좋은 부분인데 보호자님께서 좀 더 상대방과의 빠른 협의 및 수고 요청도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보증서를 요구하면 협약 상대자인 메타플 CNC에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우는 것입니다. 이미 메타플 CNC에서도 자금과 장비를 투자하는데 만약 병원 영업이 수월치 않아 마스터리스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건을 퇴보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업무의 공증으로 받아도 보증 이상의 방법을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거기 주고받은 내용이고 거기에 따라서
질의는 저희가 한 거고 답변은 내가 저 거기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업무 협약서가 거의 이렇게 서로 그럼 저 질의 답변에 의해서 쭉 만들어진 거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이거는 이제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거는 이제 계약을 해야 될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오지임이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보자고. 그래서 자료 좀 보내주시죠. 보내줄게. 이게 다 전체를 보내줄 테니까 메일로 보내줄 테니까 보고. 저번에 카톡으로 준 거가 중복된 게 있어도 그냥 다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쭉 내가 1시간만 하려고 그랬는데 질문이 오고 가다 보니까 1시간 40분이 돼서 미안한데 바쁜 일이 있는 분은 이제 여기 없어도 되고 각자 일을 하셔도 됩니다. 오주임은 이제 나랑 일을 하고 나랑 같이 좀 얘기를 하고 네. 고생했어요. 네. 많이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난 근데 오주임 당장이니까 계약서가 같이 있고 이건 이제 이 계약서는 오주임이 알아서 할게요. 네, 저 지금 보여드릴 것 같아요. 이거는 서로 협의가 돼서 이렇게 협약서를 맺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주임이 검토를 해서 뭐 어렵겠다 하더라도 이건 진행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뭐 진행을 제가 안 하겠다는 건 진행을 아니에요. 할 건데 진행하는 건 좋습니다. 내가 할 건데 오주임이 기한이 어렵다 그러면 내가 기한을 올릴 거야. 알겠지? 네. 그러니까 우리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말가lu고 하지 말자고. 네. 나는 이 사업이 우리 회사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이걸 이런 식으로도 추진을 안 하면 우리는 대표자의 배임에 빠지는 일이라고 판단을 해. 보증을 하시는 거. 보증 부분은 나중에 협의되고 있으니까 그 추후에 하는 걸로 업무 협약은 진행을 한다. 추후에 하는 걸로 하고 네. 그렇게 진행할 건데 그것이 오주임이면 못하겠다고 하면 나한테 즉각 얘기를 해줘. 네, 알겠습니다. 바로 오케이? 얘기드리겠습니다. 바로 얘기를 하면 내가 기한을 올려서 진행을 할 거야.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 내가 저번에 얘기를 했지. 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 안 해도 되지. 얘기 안 하시나요? 우리 둘 다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보내줄 테니까 한번 오주임이 검토를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사장님하고도 협의를 해. 네, 사장님이 결제 라인에는 없어. 알지?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왜 그걸 왈가왈부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저는 뭐 사장님이랑 한다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모든 책임- 사람의 의견을 다 들어보는 겁니다. 아니 저는 사장님한테 물어보는 건 아니고 신고부장한테도 물어보고 부사장한테도 물어보고 아니, 그래서- 어쨌든 사람의 뭐 여러 의견을 들으면 좋은 거니까 저는 그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판단은 오중이 하는 거야. 응? 우리 둘이 하는 거야. 딴 사람들은 내가 왜 시켰냐는 의견 모으려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당신들도 어떤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이런 절차에서 하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맡은 걸 A부터 Z까지 다 해서 이건 발표 자리를 가지십시오라고 알려주려고 내가 샘플로 보여드린 거야. 내가 사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응? 샘플로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맡으면 삼척이든 저를 맡으면 이렇게 전체부터 빛에서 공유를 하면 자기가 스타디한 내용을 다 알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장님이 뭐라 그런다가 중요하지 않아. 사장님 결제 라인도 없고 책임도 없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참조만 하라는 거야. 참조하죠, 당연히. 책임은 누가 져? 오주임하고 내가 지는 거야. 네. 그러니까는 잘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고 내가 이거는 메일로 보낼 테니까 네. 검토를 해서 네. 언제까지 답을 줄 거냐. 이거는 만약 하게 되면은 아니 오늘 내로 본인이 기한을 올릴 건지 안 올릴지 오늘 나한테 답을 줘. 그래 나도 다 얘기를 하고 네. 임원들한테 오주임한테 나 이렇게 다 아침에 여기 다 녹화돼 있잖아. 네. 다 설득을 했는데 네. 이렇다고 나 얘기를 해야 돼. 네. 근데 오늘 내로 뭐 당장 해서 하라고 하면은 저는 아니 그러니까 오늘 내로 본인이 기한을 할 건지 안 할 건지